안녕하세요. 주식 메이트 주마태입니다. 이 시간 물린 주식 알아보는 시간으로 포스코 엠텍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을 일으켰기 때문에 밀리지 않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만 최근에 사신 분들은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스코 엠텍 기업 개요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철강 포장 및 철강 보연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포스코의 계열사죠. 포스코의 계열사. 포스코 계열사로 철강 포장 및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호재는 무엇이었습니까? 주가가 급등했던 가장 큰 호재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포스코의 계열사로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포스코가 3년 전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평가 가치가 2년 새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 그룹의 주가가 다 같이 급등한 것입니다. 3,100억 원에 인수한 리튬 호수에 매장된 리튬이 약 35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사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 모두 급등했는데 이 배경에는 아르헨티나 호수 매입을 한 게 매입에 이제 매입 매장 리튬의 가치가 무려 35조 원? 네, 35조 원. 가치가 35조 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죠.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 가치가 부풀려져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일단 급등했어요. 급등했고 오늘도 갭상승을 했습니다. 갭상승한 모습이 굉장히 괜찮죠. 지저분하게 오른 게 아니라 아주 깔끔하게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이트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이트론 이거 끝난 게 아니라고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트론의 상승 패턴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큰 파동을 만들고 하락한 이런 주가들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트론과 더불어서 제가 이화전기도 말씀드렸죠. 이화전기 이거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다. 큰 파동을 만들고 하락을 했지만 기준선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준선 부분까지 왔죠. 이화전기가 원래 20% 오르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상승했던 주가가 빠지는 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죠. 이트론을 보세요. 이트론이 크게 상승하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 대응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이제 음봉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려지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양봉을 그리면서 위로 치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트론 이화전기처럼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대 양봉을 시작했을 때의 시가를 중시합니다. 시가가 얼마냐면 9,480원. 저가 이제 9,130원인데 아래 꼬리 잡았던 그 자리까지 밀리는 것은 먼저 테스트하는 것은 9,480원. 자, 이제 큰 상승 이후에 급등 이후 이제 장대 음봉을 맞은 상태로 다시 상승 추세를 가느냐, 하느냐, 하락 지속하느냐,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 현재로서는. 그럼 이거를 이제 하락으로 돌변하느냐, 다시 상승으로 복귀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느냐, 안 깨느냐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가격이 9,480원이니까요. 9,480원. 그래서 9,480원을 깨면 급락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급등주의 패턴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흐름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급락이 나왔을 때 이 기준선 자리, 일목균형표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있고 20선에서 일봉의 20선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있어요. 두 자리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종가로 본 자리에서 9,900원대부터 굉장히 멀어요.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9,480원을 깨면 바로 손절로 대응하셔야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른 급등주의 패턴처럼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9,480원을 깨면 손절 대응하셔야 됩니다. 9,480원 지지하고 다시 상승 나올 때는 다시 상승이 나올 때는 12,000원 위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시 상승 나올 때는 그때는 12,000원 이상에서 매도 전략이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9,480원을 깨면 왜 손절 대응해야 되냐? 다음 지지 라인 9,480원을 깼을 때에 다음 지지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기준선이 있고 그 다음이 21선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지지라인이 이제 기준선 자리를 보게 되면 그 자리가 8,350원 정도 됩니다. 8,350원.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20선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이제 6,700원 정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20선이. 한때 12,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토막도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린 대로 9,480원을 기준으로 봐서 깨면 손절 대응, 지지하고 상승하면은 12,000원 이상에서 매도 가능하다. 근데 깼을 때 다음 지지란이 8,350원, 6,700원 이때가 이 자리가 있으니까 깨면은 바로 매도 대응해서 다음 매수를 노려야겠죠. 기준 자리에서 상황 보시고 1차 매수하고 21선에서 6,700원 자리에서 2차 매수 이렇게 해서 이트론과 이화전기에 안내 드렸듯이 이렇게 급등의 패턴, 이런 급등의 패턴을 나오는 주가가 혹시라도 급락이 나왔을 때 반등도 크게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트론과 이화전기를 그렇게 안내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대한그린 파워도 제가 급등 패턴에서 20선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왜 기준선과 20선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등도 크게 나오죠. 반등도 크게 나왔습니다. 대한그린 파워도. 급등주에 대한 분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을 그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됩니다. 포스코엔텍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 흐름이 나올 것을 전망을 하는데 앞으로 급락이 나올지 다시금 급등의 패턴을 이어갈지에 대한 그런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포스코엔텍이 가진 그 기업의 내재 가치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매출액도 괜찮고 또 부채는 적고 유보율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내재 가치는 괜찮다고 보나 그러나 매출액에 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비해서 4천억의 시가총액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리튬이온 가치가 35조 원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시가총액도 저평가라고 평할 수도 있겠죠. 포스코 계열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치에 대해서 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또 포스코 엠텍, 또 포스코 계열의 또 숨겨진 재료가 궁금하시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더 상세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나가는 링크에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